자, 어찌됐든 시장은 무지하게 좋아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이종장에 자꾸 날씨도 뜨거운데 스트레스를 서로가 받으면 안 되는데 뭐 종목에서 어찌됐든 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전체적으로도 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기존에 이제 계속 그 시황 말씀드릴 때 설정해 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하고의 이격 부분은 공교롭게도 발음도 안 되네. 공교롭게도 이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이격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근데 뭐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 일단은 그 변동률에 있어서 어차피 시장 강세예요. 뭐 정부가 나서서 시장 부양책을 쓰겠다. 아니 시장이 강세인데 무슨 부양책을 씁니까? 농담이 아니라 시장은 강세란 말이죠. 지금 강세잖아요, 이거잖아요. 그 저점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 등락률 범위가 글로벌 시장의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의 그 흐름에 못 미친다는 거죠. 못 미쳐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좀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아쉬운 건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는 지금 현재 기준의 다우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저 빨간 색깔 선이 다우 지수인데 다우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게 되면은 얼마? 대략적으로 3,500포인트대 수준. 그리고 초록 색깔 선이 프랑스 깎습니다. 유럽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대략 3,600포인트 수준. 그리고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고점 찍을 때가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부터 뻗어 올라간 게 대략 4,000포인트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700인데, 그죠? 그래서 그 변동률이 우리가 이제 좀 이격이 발생됐다는, 그러니까 뭐 아주 멀리 안 보더라도 2016년 이후에 이격이 발생되는 그 흐름은 미국이 원체 돈을 많이 뿌려서 미국 증시 자체가 특히 이제 다우지수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의 지수 자체가 좀 변동률이 위에 더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거 빼고는 이제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변동률 자체가. 방향성이야 당연히 똑같이 가요. 방향성 무조건 같이 갑니다. 아주 뭐 동남아 위기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IMF 때 그때는 이제 선진시장 강한데 동남아라든가 우리나라는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지수 중에서 다르게 가는 건 어떤 거예요? 중국, 홍콩. 그쪽은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가. 그리고 홍콩은 이제 예전에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주요한 곳이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홍콩 쪽도 전혀 글로벌 시장의 흐름하고 전혀 동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증시도 이런 흐름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 시장 미국 쪽, 유럽 쪽,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창피하지만 대만 정도, 그 정도 볼 수 있어요. 대만이 우리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월봉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가권 지수는 글로벌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시가총액도 우리보다 더 시가총액이 더 높아져 있고 랠리는 뭐 3,300 우리나라 기준에서 3,300포인트를 올해 2월 달부터 치고 들어올려서 실질적으로 TSMC의 영향인 거죠. 대략적으로 이제 18,000포인트, 19,000이 안 되던 시점에 슈팅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 고점을 넘기고 22,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 이상이죠. 19,000에서 15%.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금 한 거의 3,800포인트, 4,0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지금도 10시 반만 되면은 뭐 중국장이요. 홍콩이요. 홍콩보다는 이제 중국장 얘기를 많이 하죠. 중국이 개장을 했는데 개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연관이 없어요. 글로벌 시장하고. S&P 500 지수하고 좀 중국 상해하고 같나요? 단기적으로 쪼개서 보면은 비슷한 구간은 있을 수 있어. 결론은 아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글로벌 시장의 저러한 어마어마한 그 흐름 속에서 애플 쪽의 기준이 시가총액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2년 조금 넘게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올해 1월 달에
MS사가 다시 1위를 재탈환을 한 거죠. 그러나서 이제 진행이 됐다. 지금에 와서 이제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애플이 아시는 것처럼 새벽에 7% 급등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어요. 넘보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그러냐? 지금 종가의 기준으로는 MS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1% 차이뿐이 안 나니까 애플이 1%대 움직임 나오면 넉넉 잡고 1.5, 2% 움직이면 시가총액이 바뀌어요. 순위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한때 2위 자리까지 내주고 수모를 겪었는데 지금은 뭐 그 한 방에 9월달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7%의 급등으로 마감을 하고 그러나서 이제 시간에서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종가가 이제 폭락만 아니라면 폭락이라는 거는 5% 이상의 조정만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어제부터 해서 이제 그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왔던 LG 이노텍 BH 이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이 폭락 5% 이상의 조정만 아니라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의 상승을 되돌릴 이유는 제한적이다. 신고가 랠리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다. BH는요? BH는 어제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그 되돌림 구간의 흐름에서 오늘 손바뀜이 완벽해졌고 그리고 이제 마감 기준에 25만 주 이상 던지는 물량을 15만 주 정도 오늘 종가 수준에서 다 걷어갔단 말이에요. 15만 주 이상이죠. 17만 주? 18만 주? 다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종가 수준이 BH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이 잡히는 구간이 됩니다. 하방이 잡히는 구간이 되고 그리고 애플의 이제 이 신고가 랠리에 맞게 애플발 영향이 있는 뭐 물론 LG노텍의 매출 비중의 80% 이상, 84%가 LG노텍의 애플발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뭐 좀 더 영향 가볍긴 하겠습니다만 그쪽은 5조 원대, 6조 원에 달하는 이제 이런 시가총액인 거고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어제 충격에 의해서 오늘 회복이 별로 안 됐어요, 사실. 종가 기준의 7%가 뭡니까? 장중 18% 고점의 흐름에서. 결론은 이제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다. 오늘의 하루의 반등은 LG노텍이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제 분명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 LG노텍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또 그 이하의 수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더 가벼울 것 같지만은 뭐 상한가도 가고 가볍긴 하겠죠. 근데 실질적인 수익 변동률의 기준에서는 대형주 기준에서 움직임이 대부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애플이 시가총액이 1위를 하든 MS가 1위를 하든 엔비디아가 뭐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서 1위를 하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게 아예 뭐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전부 AI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벌써 이미 이제 MS, 애플, 뭐 알파벳, 아마존, 메타, 빅 뭐 몇 개예요? 원래는 애플을 제외한 4개 업체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AI 사업 기준을 확장하는 쪽 그쪽을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그것에 연동돼 있는 쪽이 엔비디아고 그 엔비디아에 또 연동돼 있는 TSMC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9위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나도 AI 산업에 뛰어들 거야. 근데 이제 첫날 급락도 아니에요. 1.9% 조정으로 끝났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장비 부품업체들의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하여간에 뭐 어제 영상 녹화를 잘 해놨는데 그 유안타 쪽의 비이성적인 매도 양쪽 다. 근데 그게 이제 어제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땐 대략 이제 그 흐름이 연기금 쪽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특정 창고의 매도가 개파락을 불러일으키고 개파락에서부터 이제 쏟아버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오늘은 뭐 유한타에서 다시금 BH 같은 경우에 아주 공격적인 또 매수가 들어왔는데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은 이들을 놓고 볼 때 시가총액 미국 시장에서의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그 중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가 이제 아마존도 2조 달러 수준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테슬라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응? 테슬라 시가총액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아마 1조 2천억 달러인가 그랬을 거예요. 응? 그리고 혼자 자동차 업체가 다 폭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AI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응? 그럼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한 부분에서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가총액 뭐 1위 2위 했잖아. 근데 그때는 시가총액이 조정받고 밑에 있을 때가 1조 5천억 수준 뭐 이랬어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긴 거는 최근에 그러면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막 폭등 랠리 나오면서 최근에 불과 1년도 안 돼요. 저점에서부터 더블 올라온 게. 그래서 그 앞전에 뭐 2조 달러 수준하고의 그 개념이 아니라 AI 산업 자체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말 그대로 어떻게 3조 달러를 넘긴 종목이 이제 세 종목이나 형성이 되게 됐다. 세 종목이나. 아시겠죠? 세 종목이나. 그게 MS,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2조 달러를 넘긴 업체가 지금 아마존 알파벳까지. 이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작년 이런 기준에서 애플하고 사우디 아람코가 2조 달러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게 글로벌 시장 1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점에서부터 20배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 그거는 진짜 한 부류로 따지면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떠나서 한 부류로 따지면 그냥 일반 뭐예요? 테마주뿐이 안 돼. 그리고 그 정책 기준, 그 당시 기준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죠. 대선 후보셨죠. 그 기준에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를 20배 땡겨놓은 거고 테슬라만 오른 거죠 사실. 그렇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2차 전지 핵심 배터리 3사 그때는 LG 엔솔이 없을 때니까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들의 폭등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에코프로 15배 올랐어요. 그거는 비이성적으로 이제 몇몇 종목이 오른 거고 막판에 그것도 실질적인 이제 그 정책에 힘입어서 산업이 바뀌어서 전기차가 무슨 뭐 갑자기 2020년부터 생긴 건가? 아니에요. 10년, 20년 전에도 전기차 산업은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뭐 충전소도 지원해주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억압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시장이 이제 확장이 됐던 거고 그 정도 가지고만도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3사가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리고 20년 동안 그러니까 2003년부터 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배터리 사업을 진행하던 그 LG그룹 입장에서 단 한 번도 연간 단위 흑자 전환을 못했어요. 배터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LG화학이. 그러니까 LG화학에서 돈 벌어서 배터리 사업 다 지원한 건데 결국은 2020년에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연단위. 그렇게 되면서 LG 엔솔을 분할할 수 있었던 거죠. 물적 분할. 그래서 뭐 LG그룹은 지금 뭐 사실상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가총액 지금 미끄러져서 3위이긴 합니다만 돈이 됐잖아. IPO를 단행하면서 자금도 땡겼고 그 지분을 갖고 있는 LG화학 입장에서는 당장 그 지분을 다 정리를 못하지만 블록을 언제든지 81.84%를 갖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의 테슬라 또 그 테슬라의 20배 흐름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슈팅이 작년 뭐 2월부터 7월까지 비이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 2차 전지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달라요. AI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I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고 시장 자체, 규모 자체 모든 게 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산업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 있다. TSMC가 대만 업체잖아요. 뭐 미국에 상장돼 있더라도 이 TSMC가 어쨌든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9위까지. 삼성전자가 지금 한 24위 먼저 번에 잡았을 때 24위. 그러니까 TSMC랑 삼성전자랑 시가총액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얘는 9위. 엔비디아 작년 1월 달에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10위 안에 없었어요. 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까지. 작년 5월 24일 날 시가총액 1000조였어요. 1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그러니까 800억 8천억 달러 정도?
근데 그게 지금 3조 달러. 그만큼 시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뭐 테슬라의 20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가총액 규모로 봐야지. 제주 반도체가 아무리 들고 날고 올라왔다 해도 몇백 퍼센트 올라왔다 다 필요 없어. 시가총액 규모로 봐야지. 그런 맥락입니다. 아시겠죠? 한미 반도체가 오늘도 폭등 나고 한미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20위로 올라온 거 무슨 의미가 있어? 한미 반도체 혼자만 T15도 업체 하나의 기준에서의 시가총액인 거잖아요. 그럼 실질 주는 누구예요? 반도체인 거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것과의 비교 자체를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하셔야만 야 이거 거품 아니야? 이런 걸 벗어나실 수 있어. AI 관련된 모든 거를. 그러니까 AI 관련된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나라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그 비중을 우리가 채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은 어떻게 채워? 하이닉스 아니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랐는데 무슨 걔를 어떻게 지금 사? 윤정도 나쁜 윤정도지. 작년에 11만 원 할 때 20만 원 목표 주가 줘놓고 지금은 또 30만 원 간대. 조금 이따 잠깐 보겠지만은 알아야죠. 완전히 바뀌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알파벳, 아마존, 메타 전부 다 GPU가 필요하잖아. 반도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 거야. 거기에 프리미엄이 높지만 오늘도 뭐 신고가를 내주고 슈팅이 나온. 그러니까 뭐 지금에 와서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뭐라고요?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어제 뚫어줬잖아. 뚫어주고 오늘도 이제 슈팅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거래가 막 왕창 터지고 변동률이 어마어마하진 않았어요. 그걸 바탕으로 하이닉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연동될 수는 있다. 근데 오늘 뭐 슈팅 제대로 나왔고 뭐 우리는 매일 보고 있는 종목이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놓치지 않고 잘 가져갔고. 다만 이제 메타방 기준에서 매매따라 기반 기준에서 있던 물량을 정리해서 옮기기에 이제 그 포지션이 조금 안 맞았어요. 결과론적으로는 BH 갭 상승 이후에 한번 덜어냈다가 그러면 관망을 했더라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렇게 하면 뭐 빌딩 몇 개 산 거고 지금. 결론적으로 이에 맞는 종목군들을 주력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자동차 업체 없잖아요. 미국 또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시가총액 2위, 4위가 누가 형성돼 있죠? 시가총액 2위, 4위가 아니라 4위, 6위에 현대차와 기아. 기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을 넘겨도 이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실적을 그냥 눈으로 보이시는 대로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 공장 증설이 완성이 되고 하고 나면은 뭐 이게 어쩌고 저거 어쩌고. 그럼 뭐해? 일단 어찌됐건 실적이 없는데. 없다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은 25년도 순이익 예상치가 뭐 그래 봐야 순이익이 1조인데 얘는 성장 주고 뭐 성장 주고 뭐고 결론은 없잖아. 셀트리온 없잖아. 근데 뭐 저 시가총액이 유지되는 거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고 이미 시가총액이 극대응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인덱스 상품 쪽이나 이런 쪽이 그 기계적으로 편입해 놓은 비중, 그 비중 때문에 유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계속 시가총액은 높아지는데 이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3조의 시가총액이면은 예전으로 따지면 예전도 아니죠. 뭐 작년 기준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얼마나 했다고? 작년 기준에 작년 초 기준이면 더 심했는데 하여간에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오버슈팅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두 종목 합산해서 90조를 넘겼어요. 두 종목 합산해서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겼다고. 그러니까 그건 과한 거지.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꺾이면 그런 건 다 전량 착취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200% 정도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21만 원이. 그럼 얼마부터야? 7만 원대잖아. 작년 1월 달 기준에. 그러면 결론은 시가총액이 7억 2,800만 주니까 50조였다는 거예요. 50조.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실적 개선폭도 실적 개선폭이지만은 화폐 가치의 훼손, 인플레이션의 기준 그런 것 때문에
시가총액들이 더 단계별로 뭐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LG 엔솔이라든가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이 좋지 시가총액이 3인데 나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지금의 실적 내년의 순이익 전부 다 감안했을 때 80조의 타당성이 있느냐? 응? 20배, 20배. 근데 전기차 시장은 정책적으로 지금 추가 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의 기준에 뭐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이슈 말고 중국 죽이기? 중국하고 뭐 지금 한판 하자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내용을 봐야지. 그리고 죄송한데 저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제 방 쪽 감당 안 돼 이게. 모니터 너무 많아서. 케빈 쿵야 선생님 건물 사주신다고 건물을 어떻게 사드려. 결론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체를 글로벌 시장에서부터 이제 가지고 온 이유가 뭐 오늘도 이제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뭐 CPI, CPI. 그 CPI 지금 케빈 쿵야 선생님께서 케빈 선생님께서 편하게 그냥 보여지는 그림 그대로만 해석하셔도 그냥 편해요 이거. 선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왔죠. 3% 2%대 있어야 될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0년도에 미국 대선하고 저때 긴축을 했어야 돼. 왜 긴축을 하냐면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지표가 너무 좋아서 더 이상은 경기 부양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뿌린 돈 회수해야 돼. 그게 긴축인 거예요. 긴축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범위에서 금리를 올려야 돼. 그래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순간 부익부 빈익부가 더 확장이 돼. 있는 사람은 더 쓰고 싶고 업황 좋은 쪽에 있는 쪽 없는 사람은 허리띠 쫄라매야지. 물가는 오르고 난리 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금리로 조정을 해주는 건데 대선이 있고 나서 돈을 뿌려버린 거 아니에요. 돈을 뿌려버리니까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간 거라고. 미친 듯이. 근데 저 미친 듯이 날아갈 때 시장이 붕괴됐어요? 아니 그냥 단순으로 얘기해 봅시다. CPI, PPI가 10, PPI가 12까지 올라오는데 12%인 거예요. 그때 시장이 붕괴됐냐고. 유동성으로 다 그냥 슈팅 나왔고 날라갔죠. 유동성을 바탕으로 슈팅이 나와서 다 날라갔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CPI, PPI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면서 물가를 잡아줘서 CPI, PPI가 급격히 하향됐어요. 저때 시장에 폭락이 나왔나? 조정이 나왔지. 그럼 왜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이유를 대봐. 이유를 못 대잖아. 그냥 뭐 금리를 올려서 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조정을 받아? 금리 인상 시기에는 항상 시장 폭등이 나와요. 다만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의 흐름에 비이성적으로 CPI, PPI가 저 정도까지 오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지원금 너무 많이 뿌려대서 부동산이 뭐 난리가 났고, 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 5조가 안 나옵니다. 5조가 안 돼요. 20년 1월 2일 거래대금이 5조가 안 나와. 그리고 그 전년도 하반기 기준에 5조 넘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래대금이. 근데 돈은 얼마나 뿌려졌겠냐면은 21년도 1월 11일 날 44조 원의 거래가 터집니다. 그 44조 원 거래대금 대비해서 지금 10분의 1 토막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조. 근데도 20년 1월 2일 대비해서는 거래대금 2배 이상 거래되는 거죠. 그만큼 뿌려진 돈이 다 회수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급격한 금리 인상 가지고 지표는 긍정 쪽이고 CPI, PPI가 안정화가 된 거예요. 안정화가 됐는데 여전히 3% 위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다 회수가 다 안 돼. 일단 이미 인건비는 올라갔고 이미 물가는 올라갔는데 진짜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은데 막 물가만 치솟는 어디 남미. 그런 흐름이 아닌 이상은 물가가 뭐 급격히 내려올 일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부분을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표가 좋은데 금리를 낮췄다가는 물가 다시 뛰거든. 어떻게 할 거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FOMC 회의 결과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도 금리 인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농담해라. 응? 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금리를 인하하면 뭐 더 간다. 그건 아니야.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대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경기가 어려워서 부양을 하는구나.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CPI, PPI가 여기서부터 더 깨져 내려가는 거예요. 깨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더 낮아지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가 둔화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업 실적 자체가 개판이 돼요. 근데 지금의 바보들이 논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일부 소수 의견이에요. 전체 의견이 아니야. 소수 의견입니다. 그 소수 의견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금리 낮춰주셔야 하는 쪽의 의견이, 그러니까 뭐 UBS 같은 이제 대형 금융사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쪽이 낮춰야 된다라는 쪽은, 낮출 것이다라는 쪽은 낮추세요 이게 아니야. 오디더 명령을 해. 예? 낮출 수 있다,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건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1, 4분기 내에 붕괴될 거다, 붕괴될 걸로 전망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게 작년 4분기에 UBS 쪽이 내놓은 전망이에요. 그 밖에 이제 투자은행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6월쯤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 낮추는 이유가 경기가 둔화돼서 부양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빼고 나머지 이제 마바라들, 유료 전문가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고 설명은 못하고, 또 그 보도자료도 그런 보도자료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은, 금리를 인하를 하면 자금 조달에 대한 금리가 낮아져서, 와, 금리를 인하하니까 자금 조달의 금리가 낮아지니까 야, 이게 숨통이 튀어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정점금리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그거는 부양의 효과라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를 낮췄는데 돈을 더 땡겨다가 내가 산업을 확장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직전 금리보다 낮게 형성해야만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오는데, 9.11 테러 때가 직전 저점 금리가 3%였고 9.11 테러 때 1%까지 낮춤으로써 바닥이 잡힌 거고, 그 다음에 1% 금리가 저점 금리였는데 리먼 터지면서, 그죠?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지면서 그때 제로금리 갖고도 안 돼서 양적 완화, 돈을 막 뿌려대는 그 흐름을 기준을 잡은 겁니다. 거기서 단계별로 금리를 인상을 하잖아요. 단계별로. 그럼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제로금리에서 1%로 올려서, 예를 들면 뭐 1%까지 그렇게 씩씩 올리지 않아요. 보통 25bp씩 0.25씩 올립니다. 0.25 올려서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대출이 늘어나. 0.5까지 올려서 아직까지도 저금리야,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대출이 늘어나. 이렇게 해서 정점까지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가 정점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는 안전자산의 선호가 아니라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거죠. 비트코인, 또 투기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식시장. 금리를 내린다라는 기준을 잡고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유튜버들, 꼬맹이들 나와서 저는 이번에 금리를 내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권을 삽니다. 그래 놓고 채권을 삽니다 해놓고 기술주를 산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들이, 또 바이오주들이 금리를 낮췄을 때의 조달금리가 낮아지니까 얘네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정신 나간 거지. 미친 거지. 왜요? 채권을 산다며. 안전자산을 산다며. 안전자산을 산다는 건 위험자산을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야? 채권 금리 말고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안전자산이 올라간다는 거야. 안전자산 채권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낮아지죠. 나 금리 좀만 먹더라도 안전한 거 살래. 안전자산이 올라간다. 근데 어떻게 기술주가 날아가?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떠들고 있는데 그거에 귀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떠나서 이번에 똑같이 또 뭐 금리 언제 인하하냐부터 얘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뭐 재작년 계속 윤정도랑 함께 하시면서 결론은 금리에 대해서 해석해드리는 게 윤정도 얘기가 계속 맞죠. 안 내리죠. 안 내리니까 계속 지금 고공행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 금리 인상이 7월이에요. 작년 7월. 그 7월에 정점 금리란 말이에요. 5.5. 2000년 들어서 가장 높은 금리 5.5. 근데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MS가 더블 났다고. 엔비디아가 500% 올랐다고. 기술주가 폭등이 나왔다고.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뭐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1억을 넘겼다는 소리들. 그 고금리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금리 인하, 제 생각에는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뭐 그런다의 기준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내년 2분기 돼야 내릴까? 그것도 한 번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전에는 지표가 지금 현재 기준에 너무 좋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해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돈 뿌리기 위해서 금리를 아니지. 그냥 뿌리지. 지금 상태에서. 금리 낮추고 돈 뿌렸다면 이건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돈을 뿌리는 게 목적이지 금리를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금리를 낮추는 거는 유동성을 주려고 낮추는 건데 대선 기간에 대선을 하기 위해서 뭐 또 공약을 하기 위해서 돈을 뿌린다? 그럼 금리를 낮추고 뿌리는 게 아니라 돈을 뿌리는 거야 그냥. 응? 돈을 고금리 속에서도. 그래야 그게 더 낫다란 말이야. 뭐 어찌됐든. 그래서 뭐 올해 뭐 1사분기에 내린다의 UBS의 의견부터 가장 많았던 게 뭐 6월에 내린다부터 해서 이번에는 9월에 내린다. 못 내려. 지금 지표에는. 못 내리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다? 결국은 성장주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다 성장주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 기술주가 거품이 빠질 때가 됐는데 안 빠진다니까. 알테오젠이 폭락이 나올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작년 고점 찍고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있었지만은 생각만큼 폭락이 나오고, 작년 1월 말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었어요. 2조 7천억. 지금 10조 넘기잖아. 14조만 하잖아요. 2조 7천억까지 에코프로가 막 내려올 것 같아? 2차 전지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작년, 또 작년 대비 올해 실적 개판이야. 정책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잖아, 다시. 요즘 막 탄소 배출권 얘기 나오는 거 있어? 없죠? 기업들 막 옥죄고, 야, 탄소 배출권 세금 부과할 거야. 그거는 민주당 집권 딱 초기에 깡패짓 탈 때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술주가 꺾여 내려간다, 성장주가 꺾여 내려간다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금리를 인하해서 알테오젠 폭풍 랠린가? 아니죠.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채권을 사는 게 맞고, 어디선가 들은 꼬맹이가 어디선가 들어서 나 채권 살래요 해놓고 저는 하이닉스를 많이 삽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금리 인하를 하고 채권을 산다 놓고 하이닉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대형주가 안전자산 아니라니까. 성장주잖아요. 거기서부터 조정이 나와요. 근데 하이닉스부터 조정 나오나? 아니지. 한미 반도체부터 나오지. 왜? 프리미엄이 너무 세니까. 그럼 한미 반도체부터 깨질까? 아니지. 한미 반도체보다도 못한 친구들이 깨지죠. 누구? 뭐 거래대금 지금 완전히 죽어있는 쪽. 4월 달까지만 해도 막 움직였던 뭐 대덕전대한 뭐 또 우리가 들어갔던 동진 세미캠, 또 후성, 뭐 SFA 반도체, 뭐 별의별 뭐 성공정, 후공정 해가지고 반도체 부품 장비 업체 다 있잖아요. 걔네가 먼저 깨집니다. 그 다음이 한미 반도체, 그 다음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즐길 때, 무조건 즐길 때. 그래서 그 흐름의 설정 범위가 이렇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실적을 그냥 엔비디아 목표 주가 부분을 예전 걸 한번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764불까지 밀릴 때예요. 1100불을 설정 잡아드렸죠. 지금 얼마? 1200불 넘기고 액분에서 120불로 이제 지금 액분, 주식 분할, 액분이 아니라 주식 분할. 미국 주식은 액면가가 없어요. 액면 분할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액면 분할 자꾸 얘기하는데 주식 분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시켜 드리는 이유가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적 자체가 1달러 9센트에서 6달러 12센트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설정을 잡을 때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설정을 잡을 때 이제 실적 부분도 먼저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이렇게 잡아놨죠. 그냥 시각적으로 눈으로 봐보세요. 실적이 어떻게 돼? 실적이 그냥 우리나라의 실적 최상위 종목군들인 거예요. 그럼 항상 쟤네들만 갖고 있으면 되냐? 아니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순이익 적자, 영업이익 적자 났던 저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 업황에 따라 달라지죠. 뭐 자동차가 붕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안정성만을 바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우리의 기준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도
희한하게 그게 이제 뭐 100%다 이게 아니라 역사가 짧잖아요, 사실상. 근대화의 역사, 현대화의 역사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성향 자체가 진보냐 보수냐에 있어서 진보 쪽의 흐름이 성장주가 더 강했어요. 항상.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딱 그 맞닥뜨려서 움직였던 기준이 IT 거품. 그죠? 뭐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IT 거품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글로벌 시장 전체죠. 그래서 IT 거품이 발생된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부. 그 다음에 바이오 거품이 난 게 누군지 기억나시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그렇게 되면서 황우석 교수가 혼자서 뭐 장난쳐서 뭔가 될 것 같아. 안 되잖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기준에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노벨 평화상 이외에 상을 받자. 그게 이제 또 선진국이냐의 척도 기준이 된다 이거야. 결론은 황우석 교수와 복제계를 만들고 대단하다 해서 그 광풍을 불러일으켰죠. 산성 PNC 57배, 조화제약 42배. 그걸 맨날 보도자료를 뿌리는데도 금융당국도 제재를 안 했어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들어서자마자 바이오주들이 또 슈팅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의 기준점이 작년에 7월달 기준에 2차 전지의 비이성적인 폭등, 실적도 없어, 호재도 없어요. 뭐 IRA가 어떻게 호재입니까? 유럽에서 중국 규제하는 그게 뭐 상대적인 수익이 뭔 소리 하고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야. 특히 이제 IRA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 쓰지 말라는데 그게 어떻게 호재예요? 포스코 그룹주는 일부 호재가 될 수 있지. 자기 자원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품을 다 중국산 써야 되는 쪽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악재지.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 속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의 조절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의 기준은 성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실적 기준에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실적 포함되어 있는 현대차 기아. 현대차 기아를 성장주로서 해석하기에는 실적이 정체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이닉스 55%, 현대차 25%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LG화학 30%에서 계속 줄여나간 거고 지금은 도저히 못 견디고 우리는 다 정리를 끝낸 거고 비중 굉장히 많으셨어요. 방 안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아닌 걸 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5% 이상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올 5월 달까지 포트 비중을 4월 달까지죠. 가지고 왔고 5월 달에 빼버렸고 지금도 뺐고 매매를 안 하냐. 왜 안 해? 오늘도 신고가랑 폭등인데 매매를 해야지.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범위가 올해 1월 또다시 시장이 흔들리고 2,500이 이탈됐을 때 그때도 다시 좀 종목이 조금 이렇게 좀 확장돼 있었는데 그걸 다시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저평가고 그런 걸 다 알지만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평가이지만 주력에서 뺀 거고 삼성전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IT 종목군 기준에선 절대 고평가라고 논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력에서 빼고 삼성전자로 옮겨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항상 월말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삼성전자의 25%까지 확장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지금 수익 범위가 이렇게 돼서 아까 이 수익 보다가 녹화하던 것 다 날려버리고 다시 녹화를 한 건데 들으시는 분들도 불편할 정도로 한숨 푹푹 쉬어버리고 지금의 오늘의 기준의 수익 범위가 유가증권 시장 19% 올라와 있을 때 그러니까 20% 올라와 있을 때 3.5배 올라온 거지 71%. 이건 뭐 소름 돋는 거지 사실. 작년 10월 말 종가 기준 11월 포트폴리오 하이닉스 비중 55% 채우고 가상계좌 1하고 2하고 감안했을 때 매입 금액이 비중이고 평균 단가가 그날 10월 말 종가인 거고 누가 하이닉스를 여기서 55% 현대차를 25% 채우겠어요. 다들 정신 나가서 낙폭과대 2차 전지 낙폭과대인데 이 헛소리하고 앉아있을 텐데 우리는 7월 말에 2차 전지 싹 정리하고
이 포트로 이 엄청난 수익을 매매 한 번도 안 해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알테오전 매매 안 했어도 이 수익. HD 현대인력 매매 안 했어도 이 수익. 그죠? 그리고 2월달 포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준에서 44.89. 홈페이지는 39%로 나와 있어. 그거 바꾸라고 그거 설명하는데 그냥 복창 터져가지고 녹화하던 거 다 지워버리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LG화학 줄여가는 과정. 요 포트 가지고도 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올해 2월, 1월 말 종가 대비 어느 누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어떻게 채울까 했을 때 삼성전자 25% 이제 채우시고요. 한 방에 아니잖아. 5월 달에 삼성전기 빼고 삼성전자 넣고 5월 달에 한미반도체 빼고 삼성전자 넣고 그래서 15% 하이닉스 5월 달에 45% 그것을 6월 달에는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조금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13.64, 삼성전자는 이제 4%야. 시장은 3.5%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계좌 포트폴리오는 6.3이에요. 여기에는 뭐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만 50% 올라와 있는 50% 이상 올라와 있는 알테오젠 수익 빼고도 이성. 한미반도체 5월부터 포트에서 빼고도 이 수익이야. 행복한 거지. BH 오늘 짜증스러웠잖아요. 굉장히 갭상승 이후에 좀 손실 좀 메꿔볼까 했더니 근데 비중이 5%. HD 현대일렉 오늘도 추가적으로 밀려서 아유 짜증스럽네 했는데 얘도 신고가 내고 나서 가장 최고의 신고가 수준에서의 포트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제 5%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손실이 이 위에서 주력주에서 어마어마하지. 25%, 35%, 25% 이렇게 방송 갖고 나가면 다들 손가락질한다. 야, 살 수 있는 종목을 줘라고. 근데 얘네들을 사놓고 이 수익을 내면서 알테오젠을 보는 거지. 알테오젠 대박 났습니다. 헛소리에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테오젠을 들어가도 어떻게 100% 비중을 갖고 갈 수 있어요? 메타박은 가능하지. 메타박은 조절을 해드리니까. 어떤 식으로든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니까. 근데 개별 기준이나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에 알테오젠 되게 좋아요. 끝내줘요. 그러면서 윤정두가 그거를 알테오젠을 100% 비중으로 채워서 드려? 그거는 큰일 날 소리지. 그러면 이 바닥에서 20년씩 이렇게 활동 못해요. 24년씩. 벌써 방 몇 번 깨져야지. 막 상장 폐지 종목군들 돌아다니고 상장 폐지된데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우리는 아니잖아. 삼성전자 살까요? 예, 오케이. 얼마 살까요? 25%그 이상 비중을 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점진적으로 옮길 겁니다. 5월 말 대비해서는 하이닉스가 좀 더 수익이지만 좀 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내쳐서 빼버리고 하이닉스 안녕 빠이빠이 아니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아, 하이닉스가 좀 더 가벼울 것 같은데 아니야. 2020년 11월, 12월, 2022년 1월 기준에서 아이고 VVIP 방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러시는데 아예 시커먼가요? 잠시만요. 접속이 안 되시나?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껐다 켜야 돼? 아, 그래요? 네, 다시 껐다 켤게요. 녹화는 지금 뭐 잘 되고 있으니까 껐다 켜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어찌 됐든 그 제가 이제 요즘엔 두 가지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뭐 이거 막 얘기하다가 두 가지를 못 해요, 사실은. 근데 어찌 됐든 어디까지 얘기했어? 헷갈린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의 기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이쪽에 또 저기를 아이고 바보 윤정도.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옛날에는 이걸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두 가지를 막 했어. 막 방송도 키고 말도 하고. 근데 지금 방송 키면서 다른 말을 못해. 그리고 이제 지금 왜냐면은 지금 메타방 아이디로 제가 로그인을 해버려가지고 메타방이 또 꺼져버렸어요. 그 메타방도 듣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메타방도 좀 켜놓고, 그리고 우리 라이브 방송도 켜놓고, 그죠?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두 개를 못 하다 보니까 메타방 다시 화면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도 빨리 켜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면은 방송 끝났나 보다라고 이제 또 접속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빨리 해드려요. 빨리. 예. 잠시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병행을 하는데 수익 변동률의 기준에 뭐 하이닉스가 월등히 더 클 것 같다. 변동률이 아니에요. 20년도 1월, 2월 다 말씀드렸잖아요. 11월, 12월, 21년도 1월 그 기준에 아이고 그 기준에 일단 삼성전자의 변동률이 하이닉스의 변동률보다 월등히 컸었어요. 삼성전자가 한 5%, 그러니까 삼성전자 75% 오를 때 하이닉스 한 70%뿐이 못 올랐었어. 그러나서 이제 한두 달 있다가 고점을 하이닉스는 2월 달인가요? 3월 달에 한 번 더 업을 시켰죠.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 탄력이 월등히 적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우리 그 VVIP 방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다 나가버리셨어 지금. 제가 이거 저쪽 지금 또 접속을 하시네. 예.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이 변동률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결코 하이닉스보다 변동률이 못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동률이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포트폴리오의 비중 자체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걸 누가 이렇게 설정을 잡아줄 거야? 단 한 명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감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펀드 매니저들도 이렇게 포트를 못 잡을걸요. 이렇게 잡지 못해요. 누가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잡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의 설정 범위까지 이제 해석을 해서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누가 우위다라는 그 흐름보다도 윤정도 기준에서 이 정도라면은 이제 삼성전자 뭐 막연히 삼성전자 쪽이 유리할 거다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위치가 저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할인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 기준이라고 해석을 해요. 보도 자료도 이제 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약간 좌파 성향에서 그런가요? 우파가 그러나 좌파가 그러나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 정치는 잘 몰라요. 근데 보도 자료가 이제 두 가지로 엇박자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좌파 성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야 삼성 보도 자료에서 남들을 속이고 있다. 해외 보도 자료를 보면은 로이터 통신부터해서 삼성 이거 큰일 났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되게 좋다라고 막 표현을 하느냐. 무슨 얘긴데요? 지금 삼성이 납품 못 하고 있지 않냐 엔비디아 쪽에. 그리고 AMD 쪽하고 그게 지금 파운드리 시장의 그 사업 부분을 그러니까 TSMC 쪽으로 AMD가 주는 게 아니라 삼성하고 협업을 해서 깔아가겠다는 부분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얘기 떠드는 거 아니냐. 뭐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엇박자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말도 많아졌잖아. 또 말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5월 말 종가 5월 31일 시장지수 2636.52포인트일 때 그때 73,500원이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시장은 91.65포인트 오르면서 3% 올라왔어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왔네. 4% 올라왔어. 근데 왜 삼성전자를 못 살게 구냐고 손가락질하고 삼성전자만큼도 못 올라온 우리 포트 종목 다른 것도 필요 없어. 우리 포트 종목의 KB금융이나 지금 힘겹게 올라가는 HD 현대일렉이나 BH 얘네들보다 월등하잖아 삼성전자가. 근데 왜 삼성전자가 무슨 동학개미 다 죽여놓는다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꼭 한 주도 없는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효자구나, 하이닉스가 내계자 플러스 나게 하는구나, 현대차가 그렇구나. 그 세 종목의 85% 비중을 채운다는 게 유료 활동을 하고 있는 윤정도 입장에서 일반적인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당장 대박 내드리고 싶고, 당장 전력주들 초특급 초대박이 나고 있었는데 걔네들 막 몰빵하고 싶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어요. 싹 정리했죠. 손절이 되더라도 아야 소리 나오더라도 이거 나 손실 보고 못 팔아 하더라도 강력하게 그냥 정리한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수익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카바가 되니까. 걔네 손절을 때려도 카바가 되니까. 결국은요, 뒤돌아봤더니 쟤네는 저 밑바닥에서 거래도 없어. 우리 그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잘못한 거지. SF의 반도체 또 고용 이런 종목을 가지고 50%씩 비중을 채워버리신 거예요. 자산이 우린 작지가 않잖아요. 근데 50% 얘가 더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장중에 매매를 못 한대요. 그래 잠깐 쉬는 시간에 매매하신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를 사버리는 거야. 거래가 저때 빵 터질 때, 12월 1월 빵 터질 때, 뭐 이때부터 해서 일반인들도 엔비디아가 HBM이 우리는 5월부터 다 들어가 있던 거를 얘 말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근데 여기서 슈팅이 나오니까 변동성 매매를 SFA 반도체든 또 고영이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결국은 다 그냥 다 잘라버리죠. 얘네들 좋을 때는 얼마나 막 말이 많아. 끝내줍니다. 끝내줘. 세상에 얘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대덕전자는 어떻게 됐을까? 대덕전자. 여기도 대표적인 뭐 PCB 업체인데 얘도. 그리고 또 후성, 또 동진세미캠. 후성보다는 동진세미캠이겠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리노공업은 그렇게 안 밀렸던데. 그죠? 리노공업은 오히려 잘 움직여주고 있고. 뭐 이런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또 비중 어지간해서는 안 팝니다 했던 HPSP까지도 손절한 이후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반도체 특히 이제 4월 3월 말 4월까지만 해도 한미 반도체 움직였어. 그러니까 세네. 하이닉스는 계속 신고가야. 대표 종목. 상한가 같다고 걔가 대표 종목이 아니라, 또 우리 마지막에 또 이 1조 갓 넘었을 때 제주반도체 교육용이라고 윤정도가 까불대면서 제주반도체 다 꺾여져 내려와 있잖아요. 막 거의 뭐 30%, 40%, 50%씩. 근데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제 빼고 나온 이후에, 그러면서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요,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뭐 HD 현대일렉 앞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경우에도 24만 원에 기가 막히게 팔고 나왔죠. 그러나서 이번에 또 슈팅 나올 때 하나 정밀 기계 때문에 슈팅 나올 때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하고 나왔죠. 귀신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빼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대장주는 제주반도체가 아니라 하이닉스라는 거. 대장주는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하이닉스라는 거. 걔가 가야 나머지가 쫓아오면서 변동률의 크기만 좀 가벼운 쪽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가벼움의 상한가는 제주반도체가 상한가 갔을 때 예를 들면 2,400개 종목 중에서 하나가 간 거지. 운 좋아서. 그런 종목들을 다 뽑아먹겠다. 안 돼. HLB 얼마나 잘 빠져나와. HLB. 얼마나 잘 빠져나. 하한가 안 맞잖아요. 잘 빼고 나오잖아. 거래대금 둔화되고 펀드멘탈이 안 되는 경우에 종목군들의 변동성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2차 전지 지금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 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예전에 그 흐름만큼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확장돼 있지 않아요.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그죠? 그냥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 최고점 대비 60% 이상 빠져 있는 상태에 되돌림의 흐름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수급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선대인이나 우리 배터리나 정신 나가가지고 막 흥분해서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이야, 뭐야야, 지들이 저 꼭대기에 다 사라고 했잖아. 작년 7월 말에. 에코프로 하루에 4조씩 터지는 애들을 지금에 와서 지금 거래량의 얘를 본다?
얘를 볼 바에 한미반도체 보는 거야. 근데 배터리 지금도 악을 쓰고 선대인 지금도 악 쓰죠. 뒷구녕에서 싹싹 무릎 꿇고 빌었을 걸 한미반도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런 친구들 코멘트를 들으실 이유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윤정도가 아니다 끝났다는 끝이야. 우리가 저걸 놓친 적이 있냐고요. 단 한 번이라도. 작년 기준에. 그래서 지금은 뭐다? 무조건 AI인 거예요. AI. 그 AI에서도 한 발짝 뒤에 이제 조심스럽게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얘? 거래가 얘가 여기서부터 계속 둔화돼. 윤정도는 갈 것 같은데 거래가 둔화돼. 그러면 매수 사인 자체의 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월요일 날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뭐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뭐 재편입도 설정하고 근데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최악의 경우에는 손절도 해야 돼. LS 일렉트릭 마찬가지고 갈 것 같은데 근데 갈 것 같은데 그럼 뭐해? 그 기준점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력 포트폴리오 잘 설정해 놓고 두 번째 기준에서 변동성 종목 시원시원해 부러워. 근데 고점에서 음봉 떨어져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그게 살려지지 못한다면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나 이쪽을 보면서 HD 현대인력을 주력으로까지 넣어놓는 이유는 미국의 정책주로서의 기준을 설정하고 누적적인 수급 범위를 보고 펀더멘탈의 개선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방산이 저평가 아니거든요. 전력기기 저평가 아니거든요. 다만 정책의 힘에 힘입어서 실적이 그 전년도 대비 월등히 개선됐고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 실적 개선폭이 계속 연동이 되는데 저평가 상태는 아니더라도 실적 개선폭이 확연하게 눈에 보여지는 흐름들. 그런 기준에서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종목이 빼내고 나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 제가 그때 정리 못했는데 그럼 꼭 질문 주셔야 돼. 그럼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상장주고 우리가 건드는 종목은 대부분 1조 이상이고 그 이상의 종목이고 근데 그 종목군들이 갑자기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제한적인 흐름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또 레인보우가 생각나서 보여드리는데 레인보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얘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얘 뭐 주가도 그렇게까지 뭐 솔직히 뭐 힘겨운 흐름까지도 아니고 다만 거래 대금이 없다. 환급성이 없다. 그냥 뭐 막연히 삼성전자가 뭐 옵션 행사해가지고 대주주 1대 주주로 올라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상장사 1,000억짜리도 있어. 1,000억.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으십시오. 마감 방송에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군들 가격대도 같이 넣어놓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좀 뭐 이래저래 녹화 스타트도 좀 너무 늦게 시작이 됐고 내용도 나름 이제 뭐 시황부터 해서 다 섞어서 말씀드리려다 보니 내용이 많이 뭐 어수선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이제 녹화 마지막쯤 되면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도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막 전화번호 오픈해드리고 막 해야지. 네. 근데 뭐 하여간에 뭐 그걸 떠나서 이렇게 우리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이렇게 좀 올려놓을 겁니다. 오늘 이제 마감 방송도 이제 여기다 좀 올려놓을 거고 그래서 뭐 10일 장중 방송 6월 포트, 5월 포트, 4월 포트 뭐 4월 포트, 3월 포트 뭐 의미가 있나? 2월 포트하고 6월 포트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너무 길어도.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의 신고가, 종가상으로도 그렇고 장중에도 오늘 신고가 넘겼죠. 그리고 삼성전자. 뭐 누적적인 수급 부분은 매일 보니까 오늘은 뭐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종목별로 하나씩 놓고 볼 건데 한미반도체 차트를 좀 잘라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 흐름에 있어서 내일 1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좀 볼만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미반도체하고 오늘 뭐 알테오전 수급 한번 보고 HD 현대일렉이 기간 쪽에서 매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걔네도 대단한 건데 기간이 얼마까지 매도를 할런지. 그리고 시간에서 지금 LG 이노텍은 소폭의 강보합인데
그나마도. 근데 BH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눌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BH의 비밀을 알고 있죠, 지금. 뭐 비밀도 아니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뭔데요? 위에서 두들겨 팼고 매수 평균 단가 23,500원에 거래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바닥한 쪽도 있다. 손바뀜에 거기에 이제 유안타 쪽의 수급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손바뀜의 기준에.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종가 기준에 15만 주, 18만 주 정도 들어. 18만 주. 18만 주면 0.5% 이상입니다. 작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이제 전일 거래일 대비해서 좀 아쉽지만은 전체 추이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추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뭐 가격 이 설정 잡아놓고 나서 한번 볼 거예요. 한미 반도체도 우리는 비밀도 아니죠. 다 아는 내용. 17만 5천 원 찍고 이제 눌림목 나올 때 그때 한 50만 주였어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그게 이제 90만 주 그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내일 뭐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신고가 위치에서, 그러니까 17만 원 위쪽에서 17만 원 위쪽에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마 기간 수급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나쁘지 않은 아주 좋은 흐름이 됐다. 그래서 내일도 그렇게 휘청거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급락은 안 나와요. 그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간 애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거품이에요. 급락. 거품 아닌 주식이 어딨어? 알테오제는,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거품 없는 종목은 말 그대로 실적 준 거예요.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KB금융 뭐 이 정도. 나머지는 이제 프리미엄이 높죠, 사실. 대형주에서도. 응? 근데 무슨 뭐 거품이어서 못 간다는 그런 게 어딨어. 주식시장에서. 무슨 뭐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셔가지고 한국가스공사가 그냥 그 시가총액 큰 애가 그냥 막 단기간에 그냥 막 날라다니고 난리가 아닌데,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냥 야 전력기기 그냥 야 전압기기 다 바꿔주고 전선도 이번에 좀 바꿔줘. 5년 내에 다 바꿔. 그 한마디에 몇백 %씩 시가총액 막 10조까지 올라오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 50보 100보입니다. 내 거는 괜찮고 남의 거는 안 된다. 그 정도가 되려면 그에 맞는 규모면이 있어야죠. 소형 잡주 보고 무조건 괜찮다 동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시가총액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 쪽의 기준에 비이성적인 변동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분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다. 어제 이제 그런 흐름이 사실상은 LG이노텍에도 나온 거고, 시가총액 5조가 넘는 애를 이유도 없이 아무 내용 없이 10%를 뺐잖아요. 애플발,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애플발이 왜? 애플이 왜? 에? 애플이 1.9% 빠지면 막 그렇게 밀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전 좀 택도 없는 흐름이 나오면 그냥 시장 해석을 보지 마시고, 막연한 시장 해석을 보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얘가 왜 이렇게까지 빠질까에 대한 뭐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 논리도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그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 라고. 그래서 요 가격 기준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은 올려놔 드렸고, 수급 범위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고 차트 빠르게 보고 한미반도체도 빠르게 볼 건데, 오늘도 어제처럼 BH, LG노텍은 또 특집으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어제는 이제 별도 녹화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BH는 지금 기준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범위는 3만 원까지는 굉장히 가볍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요 달 안으로도 나올 수 있다. 터져놨기 때문에 거래가. 그 차트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여기서 3만 원 해봐야 8천 원이거든요. 40%가 안 돼요. 남들 상한가 한 번 가는 것뿐이 안 돼. 농담해라. 근데 왜 얘만 못 간다고 생각을 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볼 건데, 삼성전자부터 빠르게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을 빠르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급하고 삼성전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뭐 월말 대비해서 그 5월 말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도 강한데 뭔 옆에서들 엉뚱한 소리들을 하냐고. 우리한테는 효자야. 윤정도보다 나아. 그잖아요. 응? 우리 지금 메타방 얼마나 힘든데
손실이 나가지고. 근데 삼성전자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수급 범위도 3월 이후에 누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한 4천만 주 정도 돼요. 8,600만 주에서 좀 빠져나갔지만은 4천만 주 정도 남아 있는데 0.7% 가까이 남아 있는데 산 게 한 방에. 근데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11% 밀려서 이거 그냥 슈팅 나오면 슉슉해요. 얘도 가벼워.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여기 수급 좀 더 들어와야 돼. 요 정도 수급 갖고 안 돼. 좀 더 들어와야 돼. 거래 더 터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즐기는 거야 계속. 비중은요 45에서 35로 그래서 조금 낮춘 거야. 신고가 나오는 건 좋은데 그 신고가에 걸맞는 수급이 좀 더 탄력적으로 더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든가. 또 실적 전망치가 지금 20조 수준에서 멈춰버렸어요. 19조 딱 전망하고 나서 딱 멈춰섰어. 20조가 지금 채 안 돼. 그게 좀 더 가팔라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은 윤정도 시각대로 삼성전자 쪽으로 무게감을 조금씩 옮겨갈 거예요. 하이닉스를 다 버리겠다 이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현대차 어때요? 현대차 올해 3월까지 4월까지 또 5월까지도 그냥 악을 쓰고 그냥 단순합니다. 수급 논리만 보십시오. 2월 달에 들어온 저 수급이 7%예요. 미친 거지 진짜. 7% 쌍끌이 매수로 그냥 때려 샀으니까 저런 장대 항목이 나왔는데 그냥 질질질질 흘러내렸어. 그럼 차익 실현 안 했으니까 불만도 생길 거 아니에요. 또 신규 가입자 있으시잖아. 매수 얘 말고 섹시한 거 주세요. 이 당시에 한미반도체 2월 8일 날 상한가 가고 막 HLB 이제 막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알테오제 그런 거 주세요. 드릴 테니까 얘부터 채우시라고. 응? 이해되세요? 결국은 수급 논리에서 괜찮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쉬워 주식이 그냥 눈에 보이는 저 수급 때문에 저게 다시 간다고? 결국은 어떻게 돼? 소폭 더 들어오고 신고가 랠리 쏴주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실질적인 신고가야. 거기다가 무슨 소리야 28만 9천 원이 신고가인데 아니라니까. 28만 9천 원 딱 하루 찍은 거야. 언제? 21년 1월 11일 날. 날짜 모르면 얘기도 하지 마. 그러고 나서 26만 원 넘긴 건 5거래일 뿐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최근에 26만 원을 넘긴 거고. 그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 거예요 사실. 그 앞에는 21년도 1월 달에 26만 원 넘긴 건 종가상으로 5일 뿐이 없어요. 5일 뿐이. 26만 원 넘긴 게. 지금 얘 신고가를 흘린 거예요. 거기에 수급 계속 들어와. 근데 작년 대비해서 하이닉스나 얘 둘 다 목표 주가 계속 높이잖아요. 하이닉스는 실적이 그만큼 계속 높아져. 영업이익 8조 예상치에서 지금 19조 20조예요. 현대차는요? 현대차 영업이익 막 올라가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현대차는 순이익이 작년에 12조 올해 13조 내년 13조 조금 넘어. 그러면은 순이익 기준에서 지금 130조 돼 있어도 PER이 10배라니까요. PER 10배가 고평가다 그렇게 논할 수는 없어요. 오버슈팅이 나오면 10배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럼 얼마인데? 그게 60만 원이야. 60만 원? 그럼요. 아니 하이닉스 작년 1월 대비 200%도 올라오는데 얘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를 더 많이 샀고 여전히 저평가인데 얘가 왜 200%못 간다고 생각해? 여기서 100% 올라갈 수 있지. 다만 뭐 한 방에 60만 원 갑니다. 고개념으로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응?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에 단계별로 목표주가 설정해 드리지만은 5에서 7배 정도의 PER 설정했을 때 7배 잡으면은 얼마입니까? 13조에 7배 13조 곱하기 90조에 90조.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50%더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50%더 올라오면 얼마? 40만 원이에요. 그것도 높아? 50% 40만 원 높아? 아니 애플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 시장 다 합쳐도 애플 시가총액도 안 되는데 애플이 하루에 7%씩 올라오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얼마? PER 5배로 기준 잡으면 65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10%. 그럼 30만 원 수준 그냥. 그거는 그냥 뚫리고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방 안에서 지금 거의 50%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알테오젠을 30% 갖고 계신 경우에는 줄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슈팅이 더 나오더라도. 근데 얘 50%는 명분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아 같은 맥락에서 보시고 KB금융 2000년 이후에 금리 고공행진 때 모든 금융지주사들은 날라다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수급이 뒷받침돼 있다. 실적 당연한 거고 단순합니다. 끝. 8만 원 전후 이하 8만 원 이상에서 계속 매수. HD 현대일렉트릭이 결국은 이제 기관이 매도한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을 일부 산 거고 기관은 계속 매도인데 누적적으로 작년 10월 10일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누적 수급이 기관은 12%의 매도, 외국인은 18%의 매수. 그러면서 이제 슈팅이 나온 거죠. 슈팅이 나왔는데 뭐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평단이 거래 보시면 어때요? 언제부터 이제 그 거래 실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3월부터 한 거야. 3월부터. 이거 전력기기 관련해서 슬슬 얘기가 나오네. AI 관련 업체들, AI 관련 업체가 아니지 뭐. 빅테크들 전부 다 전력이 모자라요. 그 얘기는 옛날부터 나와서 작년에도 나왔고. 30년 된 전력 기기들 전선 노후된 게 30년 됐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오늘 갑자기 얘기 나왔나?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 미국의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대선 철이잖아 사실상 전당대회 뭐 하고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의 선거 공약식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응? 아 그래? 다 바꿔줄게. 왜 돈을 뿌리고 싶거든. 그럼 이거 5년 동안 다 바꾸려면 돈을 계속 뿌려야 되는 거거든. 그 정책에 대한 수혜인 거예요. 전선 바꾸고 전압기기 바꾸고 그게 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내용들 이해되세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4월 달에 오버슈팅 나오고 근데 수급은 맨날 윤정도 얘기하는 것처럼 수급이 아닌데 4월 5월 뭐 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18% 때려 사고 기관이 12%를 때려 팔았어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물량이 안 뺏겨진 것처럼 제한적으로 뺏겨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무지하게 때려서 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조용조용 움직이네. 땡큐한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미반도체 흐름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AI를 반도체 소부장에서 전력기기 쪽으로도 이렇게 상당폭을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때요? 매우 매우 행복한 거죠. 뭐 LS일렉, 대한전선, 현대일렉에서 뭐 수익 내고 나오고 이번에 신규 재편입한 부분이 이제 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차익 실현 또 재편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찌됐든 그 재룡전기 부분이 화요일날 좀 높게 들어갔는데 절반 들어간 거니까 그 이후에 흐름을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BH, LG노텍, 한미반도체를 봐야 되고 만도는 거래가 너무 없어요. 오늘도 쌍끌이 순매수인데 저평가고 얘 슈팅은 일단은 빠르면 내일 나올 수 있어요. 늦으면 이번 주 도지 이후에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올 수 있고 빠르면 내일 나올 수 있어요. 내일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제 도지 오늘 도지였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든 세게 튈 수 있다. 근데 거래가 없어. 그래 솔직히 만도를 방송에서 케이블 TV 갖고 나와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문자까지 보내는 게 솔직히 나쁘끄러워요. 왜? 거래가 없어. 거래대금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드리냐고. 응? 그래서 일단은 뭐 35,000원대 들어간 물량, 그러니까 거래 터져서 들어간 물량, 또 거래 터져서 들어간 물량, 또 거래 터져서 들어간 물량 유지하면서 대처한다. 오버슈팅 나오고 양봉으로 끝나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꼬리 달리면 또 그 다음날 기준에서부터 슬슬 운봉이 떨어질 때 너무 과하다 싶으면 추가 편입이 아니라 정리도 기준을 잡아야죠. 지금은 대부분 다 수익이시니까 마지막 매수인 단가부터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수 베타시스도 명확해요. 거래 없이 5만 원 위쪽으로 가면 차익 실현 범위. 그렇게 설정을 해요. 거래 없이 5만 원 넘기면 꼬리 달릴 때 요런 날 뭐 차익 실현인데 5만 원 위에서 좀 움직이다가 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했고 그다음에 47,000원 이탈 어제인 거죠.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애플 1.9% 빠진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애플발 악재니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이제 LG노텍이 말도 안 되게 10%까지 밀렸다 이제 절반 꼴이 달리고 BH가 무슨 말도 안 되게 17%만 이렇게 빠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또 PCB 업체 기준에서 살짝금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격 47,000원 이하 거기서는 편입 기준 설정해도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 있어서 불편함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하여간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거래도 제한적이고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물량은 5만 원 위쪽에서는 꼬리 달리거나 음봉이면 차익 실현, 47,000원 이하에서는 편입 설정을 잡아볼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대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쪽에 HD 현대일렉과 함께 LS 일렉트릭, 한동안은 얘가 막 대장 주고 얘가 더 가파르고 얘 아니면 뭐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얘 못 사면, 아니야. 우리는 아주 적절하게 진짜 신들린 것도 아니고 23만 5천 원에 기가 막히게 정리해드렸죠. 응? 그 전에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괜찮습니다. 거래 수반돼 있으니까 눌리더라도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다 거래 제한적인데 고점 찍고 24만 4천 원 찍고 거래량이 없잖아. 근데 꼬리 달고 내려와. 전량 매도. 그게 23만 5천 원. 최고점에서 나 한 번만 더 24만 원 넘기면 거기서 차익 실현할게. 어깨에서 팔고 싶다며. 그래놓고 꼭 머리 꼭대기를 찾아요. 안 되죠. 그러고 나서 급락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 설정 범위를 잡았는데 마지막 매수 단가보다는 살짝 눌리긴 했어요. 근데 뭐 수급은 이제는 조금은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3월부터 해서 한 4% 매수돼 있어요. HD 현대일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유지한다. 그리고 거래 터지고 돌려야 된다. 거래 없이는 계속 흘러요. 응? 다만 이제 누적적인 수급이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 조정이 16만 원 수준이면은 최악의 수준의 조정이 될 거예요. 거기까지 밀릴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고 보죠. 20%대 조정이니까 바닥 인식 잡을 수 있습니다. 메타방도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력기기 쪽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24만 9,500원 찍고 밀릴 때 급하게 전략 매도했죠. 그게 24만 원이야. 24만 5천 원 한 번만 넘기거나 25만 원 공부 한 번만 나오면 필요 없어. 거래 둔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막 지금 뭐 어디죠? 저기서 넘어와 있고 뭐 계약서 쓸 거고 뭐 근데 그게 정점으로 밀렸어요. 거래 없이. 그러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 날 갭 상승 이후에 폭발적인 시사 나왔죠. 어떻게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따라붙고 24만 원 전후에서 전량 매도. 왜? 한화 정밀 기계 쪽에 TC본더 장비 부분을 하이닉스로 납품하는 내용은 사실상 아직까지 검증이 좀 덜 돼 있고 그 이슈 범위에서 이제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6월 3일 기준에 프로랩 쪽의 수급도 다소 제한적이어 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꼬리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재편입 구간에 다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얘도 만약에 거래가 계속 둔화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빼야 돼요. 응? 지금으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쉽게 안 꺾여요. 절대. 오늘도 이제 손이 간질간질 해서 이제 28만 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 따라 붙을까 하다가 거래가 없으니까 욕심내지 않고 그냥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했는데 어제 편입한 물량 최악의 경우는 손절할 수도 있어요. 응? 거래 급감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급감하느냐 뭐 급감할 수 있죠. 급감하느냐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급감한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가격 반발력이 이제 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급감하다가도 밀리다가도 뭐 꼬리 좀 달고. 근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거래가 계속 제한적이거나 수급이 꼬여지거나.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누적 수급 나쁘지 않은데 어제 슈팅이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 잡아드렸는데 오늘은 뭐 막 그냥 막 패대기죠. 손바뀜인지 뭔지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가벼워요. 얘도. 시가총액이 1조 간 넘긴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있는 물량은 유지를 합니다. 2.5가 있는 거죠. 5가 아니라 절반 들어가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아까 이제 LG노텍은 5%인데 2.5로 잘못 발송했네요. 5%고.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룡전기도 묶어서 HD현대일렉, LS일렉트릭, 재룡전기 묶어서 같이 보는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G이노텍하고 BH하고 다 볼 거예요. 나머지 뭐 대한전선이든 또 뭐 그 대한전선도 슈팅 나올 수 있어요. 시가총액 3조고 가볍습니다. 얘도 뭐 슝하고 날리면은 뭐 상한가까지도 가니까 한 몇 다방은 하여간에 조금만 침착하게 쉽지 않지만 마인드 컨트롤하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든
가장 좀 안정적인 기준 범위 내에서 움직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한전선도 HD현대력이나 LS일렉트릭이나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에 슈팅이 나오는데 이제 프로그램 쪽의 강도가 좀 형성되고 거래가 초대장으로 터져주는 날. 그럴 때 한번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이런 쪽도 전거래일 상한가가 세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슈팅이 계속 나와주고 좀 횡보하면은 여러 가지 나머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의 기준하고 BH하고 한미반도체 봅시다.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 앞전에 4월달에 슈팅 나오고 검색기 떴을 때 4월 24일 날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 거예요. 무조건 포착이 됐을 것 같은데 검색기 포착된 그 4월 24일 날 그 검색기 모바일 검색기 그 내용 올려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24일 날 이후의 흐름에서 점진적인 흐름은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형성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얘를 뭐 끝까지 가져갈 상황은 아니다 보니 뭐 그렇다 보면 종목이 너무 많아지잖아. 안 좋은 종목이 있으면 100개씩 갖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얘는 좀 배제를 해놓고 또 삼성전기 잠깐 들어갔다가 여전히 거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리합시다. 정리해놓고 결론은 어제 기준에서 들여다봤더니 한 4% 적지 않은 매수세입니다. 4월 24일부터 해서 4%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 중간에 손바뀜이 충분히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농담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개파락이 나온 거야. 뜬금없이 2.67 평상시 캔들 크기가 2, 3% 차 안 나와요. 근데 개파락이 그 크기만 2%대 나오더니 말 같지도 않게 10%까지 밀고 내려간 거야. 9.47 아무 내용 없어. 근데 보도자료가 그냥 결과론 쪽으로 그냥 애플이 어쩌고 저쩌고 애플이 뭐 어쨌는데 결국은 바닥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망치를 만들고 하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그리고 이거는 뭐 이 정도 수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해서 0.2% 들어와 있는데 뭐 5% 6% 조정이니까 한 편입.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종가 수준에서 우리 뭐 종가 베팅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매수를 하면서 만약에 애플이가 폭락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폭락의 규모는 제가 5%를 잡았어요. 하도 뭐 애플이 뭐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진짜 문제라면 제가 볼 때 문제 전혀 없는데 또 미국 쪽의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강세를 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진짜 문제라면은 5% 정도의 폭락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조정받을 수는 있다. 근데 어차피 9월 달에 아이폰이 출시되는 건 그럼 기정사실이고 누적적인 수급이 있고 물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떠넘겨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은 5% 폭락이면 추가적으로 좀 눌림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하라면은 선반영 인식이 분명히 잡힌다. 거기다 망치다. 배운 그대로 망치다. 어떻게 할 거냐. 망치의 기준에. 윗방향이지 뭘. 그리고 만약에라도 애플이 소폭의 강세만 띄워주더라도 그 소폭의 강세는 한 2% 나와주면 땡큐하고 2%면 이제 그 전 거래일까지 다 회기잖아요. 근데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애플도. 그러면 뭐 땡큐하다 했는데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간 거지.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후행성으로 이제는 어제 방송 나와서 헛소리했던 친구들 오늘 앵커가 애플 어떻게 물어보면 뭐라고 또 거짓말할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주저리 떠들고 있다 보면은 엄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동네 창피하게 자기들까지도. 그리고 캔들의 기준에서도 지금 그 보시면은 LG노텍 같은 경우 메타방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에서 뭐 수폭 그 강세 띄고 있는데 LG노텍은 뭐 얘가 회사가 더 좋고 더 좋죠. 시가총액이 당연히 더 큰데 시가총액이 당연히 큰데 지금 6조에 달하잖아요. 6조 장중에 6조를 넘겼고 근데 이 LG 이노텍이 뭐 시가총액이 더 크고 LG 그룹사에서가 아니라 BH하고 뭐 누가 더 좋으네 당연히 얘가 좋지.
근데 그렇게 해서 얘가 더 주가가 오늘 탄력을 받은 게 아니라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기준에 순간적으로 9%대까지 밀리긴 했는데 그게 유한타 역할이 있어요. 유한타가 뭐 적지 않은 물량을 평상시 거래 없는 애한테 개장 초부터 개파락을 때리고 밀고 내려갔기 때문에 유한타가 갭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유한타가 터져 나왔고 제가 볼 때는 BH 쪽은 유한타의 로스코 물량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 일반적인 창고는 모르겠는데 개인 선호 창고는 아니잖아요. 유한타 부분이. 그래서 유한타의 매도가 공교롭게도 LG노텍과 BH 같이 겹쳤는데 장중에 둘 다 막 그냥 밑으로 집어던져 놓는 거죠. 둘 다. 근데 LG노텍의 시가총액 규모에서는 유한타의 몇만 주는 그 전체 추이를 훼손시킬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개장 초에 그 9%대 밀린 거에서 급격히 빠르게 돌리고 움직임이 나왔어요. 빠르게 돌리고. 그래서 부정적이지 않다. 근데 이제 BH 같은 경우 꼬여진 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어제 변동률이 하방에 너무 깊었어. 막판까지 유한타가 때려박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한타가 한 40만 주 이상을 어제 매도한 거예요. 40만 주 이상을. 근데 그 물량을 그대로 다 외국인이 유한타뿐만 아니라 이제 손바뀜이 있었겠죠. 40만 주 때 순매수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BH는 어제 저점 물량 뭐 출회된 부분, 소진된 부분, 또 밑에서 받은 물량 소진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 거치면서 저는 위로 슈팅을 줄 줄 알았죠.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고 기준점을 LG 이노텍으로 잡고 있으면 LG 이노텍이 BH보다 더 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 설명하면 또 길고.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강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BH도 그러면 프로그램 수급이 바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했고, 또 중간에 유한타가 강력한 매수로 진입이 됐죠. 23,500원 평균 단가 유한타가 다 돌았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슈팅이 나오겠다 했는데 뭐 하여간에 곤두박질 쳤어요. BH는. 그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 그럼 LG노텍은 지금 수급이 어때요? 17만 4천 주면 작지 않아요. 0.7%대 0.8% 가까이. 적지 않은 물량이 적지 않아요. 그 물량이 어떻게 위에서 뺑뺑이 돌면서 손바뀜이 나온 거예요. 뭐 외국인들의 공매대차 상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얘는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도 아니고 공매대차가 그렇게 뭐 많이 나오거나 또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기서 뭐 회수할 위치도 아니고, 또 회수했으면 어때? 이 가격에 회수한다면 더 긍정적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세 매매 수급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거래는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터졌다. 이 거래 80%, 그러니까 욕심 같아서는 150만 주, 적게 터지면 100만 주만 터져도 LG노텍은 추세 강화가 나와요. 저 고점 또 다시 넘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 20거래를 고점 넘긴 거잖아요. 내일 갭상승에 저 고점을 넘길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은요. 지금 시간에서 나쁘지 않은데 전제 조건은요. 애플 쪽의 흐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뭐 한 3% 이상 폭등 나오면 땡큐지. 그러면 시가총액이 완전하게 제가 볼 때는 1위로 올라설 것 같아요. MS에 지금 뭐 당장 뚜렷하게 MS를 끌고 갈 이슈는 없거든 사실은. 응? 그래서 1%대만 나와도 일단은 장중에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 재등극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슈만 있어도 왜 그렇게 올랐어? 와 이렇게 왜 훌륭해? 7% 오르고 안 밀리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애플이 0.3 정도 밀렸는데 그거는 밀린 게 아니지. 7% 급등 이후에. 그래서 그 정도만 나와도 LG노텍은 슈팅이 같이 나오죠. 그러면 오늘 얘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가 됐고 어제도 뭐 상대적으로 BH보단 방어됐으니 얘가 대장 아니냐? 시가총액 큰 애가 대장이라니까. 다만 변동률에 있어서는 BH 7천억까지 밀려있는 BH와 시가총액 6조짜리의 LG노텍의 변동률은 다소 가벼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야 한미반도체가 더 가벼울 수도 있고 상한가도 갔었고 시가총액 뭐 6조일 때 상한가 간 거니까 어폐가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면 얘가 강하다고 얘만 계속 가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BH도 좀 더 보겠지만 누적 수급이
4월 24일 이후에 10%예요. 4월 24일 이후에. 근데 공매대차로 따지기에는 외국계 지분이 제한적이야. 기간도 그만큼 들어와 있어. 그리고 오늘 물량이 어제 오늘 좀 떠넘겨졌다 할지라도 거의 투매식의 기준에서의 손바뀜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결론은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 수준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LG노텍은 에너지가 일정 범위가 소진돼 있고 20거래를 고점 넘겼는데 추가적으로 고점 넘길 수도 있지만 평상시 변동률을 감안했을 때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아래 위로 어마어마한 꼬리가 달려있죠. 그러면 이 템포에서 26만 원까지 아름아름 다시 잡아 돌린다 할지라도 그 흐름이 평상시의 캔들 크기 대비해서 좀 확장돼 있어요. 아래 위로 다. 거기다가 수급 강도는 4월 말 5월 초의 수급 강도에는 조금 못 미쳐. 그러니까 저게 왕창 유입되어 쥐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 강세는 뛰더라도 뭐 오늘처럼의 뭐 18%의 슈팅이 아닌 평상시처럼 강세를 띄더라도 평상시에 맞는 변동성.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 저는 저 고점까지 27만 원까지는 주간 단위에서 넘길 수도 있다. 벌써 오늘 뭐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잖아요. 넘길 수도 있다. 그게 기준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넘길 수도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이왕이면 넘겨주면 좋지만, 그래서 26만 원 정도까지를 열어놓는 거고 그 다음 흐름을 놓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에서의 슈팅 범위가 더 확장될 수 있죠. 도지예요. 아주 못 떨어진 도지.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LG노텍의 그 기준점에서 전혀 LG노텍의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어제 23만 원 그 수준에서 편입을 잡아드릴 때 25, 26, 27을 잡아드렸는데 다 뚫린 거예요. 그죠? 차익 실현 문구까지 안 드리고 오히려 따라붙기까지 했어요. 다 뚫린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걸 뭐 주봉으로 보시면 되죠. 그냥 주봉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만약에 저게 금요일 월요일이면은 삼성전환도 기준에서처럼 묶어서도 보는데 뭐 또 그 설명하면 길고, 주봉으로 장족형이잖아요. 어느 방향으로든 튑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세게 타요.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주봉의 기준에 어느 방향으로 튑니다. 어느 방향으로 튈까? 거래 터지고 양봉이야 일단. 여기서 밀리더라도 누적 수급이 있어. 당연히 윗방향이지. 언제까지? 뭘 언제까지야? 9월 달까지 계속 얘는 이슈가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BH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BH 같은 경우 우리가 쥐고 있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뭐 초대박인 거야. 고점에서 밀고 내려온 거 엄청난 짜증이 형성돼 있지만 오늘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둘 다 팔았는데 뭔 소리냐? 30만 주나 팔았는데 30만 주나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어요? 밑으로 주구장창 집어던지면서 팔았나? 그렇지 않냐? 뭐 쥐고 던지면서 판 거 아니냐? 전일 대비해서 어찌됐건 7.23% 강세로 끝났어요. 18% 올라왔던 종목 9% 밀려서 짜증스럽긴 하지만 전일 대비 굉장한 강세. 말씀드렸잖아요. 전일 너무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오래간만에 터지고, 근데 전일 대비해서 거래는 더 수반되어졌어요. 그러면 전일 물량을 집어 던졌던 유안타, 전일 일자별 기준에서 41만 4천 주를 순매도했어요. 그 유안타가 오늘 56만 주? 아니야. 이건 알 수가 없어. 아니 이거 56만 주인데 그럼 매도 단 1도 없을까 봐? 한 주도 없었을까 봐? 무슨 말이냐면은 순매도 거래창고 5위 안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집계가 없는 거예요. 누락돼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이게 6시 7시면은 정확한 집계가 나옵니다. 그것도 추정치긴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추정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조차도 안 맞는데 지금. 이걸 누구한테 따질 거야? 야, 바로 보여줘. 누구한테 따질 거야? 코스코비 줘야 되는데 저걸 줘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안타가 이렇게 해서 어제 매도한 유안타가 오늘 얼마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제 판단에는 오늘 들어온 유안타가 몇 주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량은 어제처럼 비이성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어제 비이성적인 물량은 아주 오래전의 물량을 던졌던가
아니면 5월 29, 30, 31일 뭐 6월 3일 날 들어온 물량이거든요. 그럼 저거 다 로스컷이야. 누군가가 로스컷을 만들어 버린 거지. 본인들이 만들었던. 그래서 한번 로스컷 다 정리한 거고.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그리고 다시 살려면 어제 샀어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뭐 바보여서인지 아니면 뭐 똘똘한데도 뭐 그런 건지 어찌됐든 어제 안 사고 오늘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제가 이게 연기금 자금으로 해석을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하여간에 결론은요. 두 가지를 더 봅니다. 하나는 매도와 매수예요. 아니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하는데 이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제가 볼 땐 망가질 수가 없어. 우리는.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질 수 있을까? 우리는 무조건 100점 100승이야. 100점 99승이라고 합시다. 매도를 보는 거예요. 매도를 한번. 그럼 외국인들 124만 주 매도에 기간이 57만 주 매도예요. 매수는요. 118만 주 매수에 기간이 32만 6천 주 매수.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순매수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만 한 거잖아. 아니야. 매수한 쪽이 있어. 아이 단타쟁이들. 그렇죠. 단타쟁이들인데 예를 들면은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샀어. 그게 하나가 있고. 근데 똘똘한 애여가지고 난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다시 살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지금 오늘만 해도 또 어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다 들어왔어. 근데 우리는 표현하는 게 기간 한 명인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오늘 기간이 24만 2천 팔았어. 누가 팔았는지, 산 쪽은 있는지. 산 쪽도 있어. 누구? 투신도 샀고, 연기금도 샀고, 사모펀드도 샀고, 보험, 금융투자 샀어. 무슨 얘기냐면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파는 쪽은 팔았고 사는 쪽은 산 건데 물론 저기서 겹쳐지는 쪽도 있겠죠. 파는 쪽에 다시 밑에서 산. 팔았는데 위로도 따라붙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매물이 있어서 그런지 막 쏟아지네. 그래서 밑에서 다시 산 사람도 있을 거면. 아니 단타 치려면 한미반도체에서 치면 되고 다른 종목에서 치면 되지. 그냥 일방향으로 음봉으로 밀리는 애하고 무슨 단타가 나와. 또 아니 그러니까 밀어내리고 밑에서부터 다시 되살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제 유한타가 때리고 더 밑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갭상승 나와서 이렇게 더 위에서 사야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시가총액이 1조를 넘겼던 종목이고 지금 7,700억짜리인데 그냥 내가 알량한 몇십만 주 가지고 얘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몇십만 주 던져서 밀릴 수 있어. 몇십만 주 사서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몇십만 주 사서 들어올렸을 때 그 몇십만 주를 팔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위에서 집어 던졌는데 오늘처럼 다시 걷기 쉽게 좀 매물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소설 쓰듯이 뭐 흔들어댔어요 이런 얘기 해주지 마. 어설픈 선무당 그 얘기할 때 전 제일 짜증나. 제 성격에. 아까도 막 녹화하면서도 몇 번을 막 내부에서도 그 조그만 꼬투리 하나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다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용납을 못해요. 종목 하나를 들여다볼 때도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철두철미하게 들여다보고 대처해야죠. 그럼 결론은 뭐냐? 매도도 있었지만 매수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매수 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바둑 두신 분들, 장기 두신 분들 복귀 교육한다 생각하시고 결코 나쁘지 않은 수급이었다는 거고 오늘의 기준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것도 중요하죠. 일단 유한타의 물량은 로스컷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제한적이다. 여기서 뭐 최소 10, 15%, 20% 밀려야 되는데 밀릴 이유가 그러니까 뭐가 있냐는 거지. 이유가 없어. 3거래일 수급이 안 좋아졌다가도 그 다음에 수급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슈팅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손바뀜이 나오면서 지금 평균 단가가 요 가격대에서 다 움직임이 나온 건데 오늘 기준의 프로그램 매도가요 25만 주까지 나와 있었어요. 25만 4천 2천 주. 근데 결국은 뭐 26만 주네. 그죠? 난 뭐 25만 주인 줄 알았더니 더 샀네. 야, 뭔 소리냐면은 26만 주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막판에 26만 1천 주까지 있었어요. 2천 주, 26만 5천 주. 뭐 파면 팔수록 더 나와. 무슨 뭐 양파야 뭐야. 26만 6천 주까지 매도가 2시까지.
근데 이게 2시 넘어서부터 질금질금질금 대사기 시작하더니 요 캔들 패턴이 굉장한 거거든요. 뭐냐면 일반인들은 그냥 음봉 2개 떨어졌다 생각하는데 저게 어떻게 음봉 2개 떨어진 거예요. 종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전일 대비 종가 올라와 있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갭 상승에 음봉 떨어지더라도 그럼 전소고야. 전소고요. 그러니까 내일 갭 상승이 나올 확률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뭐 찔끔 눌려 있고 뭐 22,000원 공방까지 눌려? 뭐 거래량 없잖아. 3만 주잖아. 어제로 따진다면 어떻게 갭 상승 오늘 그렇게까지 올려놨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또 LG노텍이 방어를 하는 모습이라면 수급 손바뀜인 거지 일부 물량 나온 게 저게 버거울 수준 아니라는 거예요. 수급 4월 24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셔야지. 확인을 하셨을 때 누적적으로 얼마? 296만 7천 주. 그럼 약 300만 주라고 치고 300만 주를 매수한 쪽이 누구?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누구예요? 뭘 누구야? 사모펀드는 무지하게 공격적인 애들이지. 무지하게 공격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지. 근데 지금 여기서 팔아? 왜 팔아? 안 팔지. 평균 단가라니까요. 전체 4월 24일 이후에 형성돼 있는 평균 단가. 지금 뭐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300만 주면 얼마냐고 돈으로 따지면. 평균 단가 22,000원대인데 660억이에요. 시가총액 7천억짜리에. 빠지고 나가고 싶어도 못 빼. 그리고 연기금 쪽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에 어제 연기금 많이 빠졌거든요. 대살 수 있어. 연기금도 또 굉장히 고르게 샀다는 거예요. 윤정도보다 똘똘한 매니저들이 시각이 다 긍정적으로 일단은 형성이 돼 있다는 거고 매매 평균 단가가 안 낮아요. 높아. 22,000원대니까 공짜로 사는 거 공짜로.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프리미엄이 없이 뭐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자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시장이 깨진 것도 아니야. 애플이 박살난 것도 아니야. 말 같지도 않게 조정을 받았고 애플 슈팅에서도 애플만큼 뿐이 못 움직여서 바보도 아니고. 근데 그 흐름은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은요. 그래서 지금 BH 같은 경우에 22,600원의 개인들의 물량 뺏김. 그래 외국인이나 기관 다 22,600원을 평균 단가. 편입의 기준은요 거의 10%에 달하는 9% 수준. 그러면요 최소 30에서 50%를 들어 올려놔야 돼. 10% 넘으면 거의 뭐 더블 올려놔야 돼요. 그럼 30%만 잡더라도 6,600원이면 얼마요? 29,000원, 3만 원 돈이에요. 50% 잡으면요 35,000원 수준까지 나와요. 목표치가 됐죠. 그래서 오늘 손바뀜까지 우리가 뭐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고 2시 넘어서부터 이 가격에 대사 같다. 응? 얼마를? 19만 주 정도를 대섰네. 아까 26만 6천 주 매도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딱 요 가격에. 무조건 그게 다 공매대차 상환 아니니까 손바뀜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 어제 투매블러 일으켰던 유안타 대단하고. 끝.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반도체. 어휴 거의 뭐 2시간 녹화네. 이게 아까 맨 처음에 흐름이 좋았으면은 일찍 녹화하고 마케팅까지 놓고 막 아싸 루느란느 하고 그랬을 텐데 저도 그게 아니니까 그냥 힘들어 죽겠어 지금. 한미반도체 차트도 잘 못 자르겠다. 갑자기 힘도 빠지고 체력이 급격히 막 다운돼요.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들만 100만 주 정도, 프로그램 쪽에 대부분이 외국인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저런 쪽의 저 흐름은 액티브 쪽일 가능성이 높죠. 응? 저평가냐? 아니라니까. 무지한 고평가니까. 무지하게 고평가. 원래는 지금 이게 다 마케팅 해야 돼. 나 진짜 또 갑자기 여기서 빌 받으면 안 되는데. 화가 나서 그래, 저도. 그냥 행복하게 그냥 막 문자 사인 보내드리고 막 눈누난나 하고 대박 나셨죠 하고 행복하잖아. 농담이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근데 뭐 말 같지도 않아. 업무 지시 내린다고 그걸 알아듣네 못 알아듣네 그거 갖고 신경질 내고 싸움 나고 마이크 끄고 그냥 확 가고 그냥 한번 하려다가도
그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 기다리시니까 전략 꾸려드려야 되는 거고. 응? 아, 막 진짜 막 그냥 또 스팀 올라오려 그래. 마케팅을 못 하잖아, 마케팅. 응? 그냥 막 그냥. 결론은 작년 11월 또 올해 2월 그리고 뭐 4월 달까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한미반도체 5%로. 5월부터 뺀 거고 5월, 6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오픈 AI가 MS가 지분을 갖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쪽에 이제 챗 GPT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대화가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그 학습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있어야 되고 그 학습 저장 용량에 대한 반도체 디램 그 반도체 디램 한 개 갖고는 안 되고 수직으로 지금은 12단까지 쌓아서 쓴다. 요 기준에 그것을 쌓아 올리는 기술 12단까지 쌓아 올리는 또 8단까지 쌓아 올리는 그 기술을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다. 세계적인 점유율 뭐 거의 뭐 1위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의 뭐 독점적인 위치인 것 같아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도 이제 납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슈팅이 나온 거는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장중에 슈팅 나오기 시작할 때는 아무런 뉴스도 없었어요. 그냥 뭐 수급만 들어온 거지. 프로그램 매도해서 얘가 보합 출발 약보합 그리고 이제 플러스 전환되는데 뭐 16만 원 저는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하고 있다가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돌리고 있네요. 그러면 편입합니다. 기존에 있는 물량 유지하고 신규 가입자 편입하고 그렇게 해서 16만 1,500원, 2,500원 거기서 1차 또 4,500원 2차 뭐 6,500원 3차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매수가 나갔고 그리고 17만 5천 원 그 고점 뚫을 그 기준에까지 계속 매수해 계속 냈어요. 왜? 수급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하니까. 그 저평가냐의 기준 아니라니까 저평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17조가 넘는데 매출은 1조 내년 그 매출 전망치 1조가 안 돼. 매출이 17조가 넘는 애가. 근데 우리 광민정 애널리스트 훌륭하지. 그냥 막 26만 원. 맨 처음에 20만 원 목표 주고 줬다가 불과 뭐 한 달도 안 돼가 26만 원. 아니 무슨 장난쳐. 펀드멘탈이 안 되는 애를 어떻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잡을 때 물론 이제 해외 업체 비교하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그래서 시가총액이 2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시가총액 20위에 올라온 종목인데 현대차증권 우리 광민정 애널 그냥 맨날 코멘트 날려. 또 기자분들도 광민정 애널이 히트를 친 거야. 97,000원일 때 20만 원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 그냥 슈팅이 나온 거야. 그분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냥 막 제가 볼 때 어깨 뽕 들어서 그냥 26만 원으로 다이렉트로 올려버려. 자기 혼자. 그냥 상상인 뭐 22만 원, BNK 16만 원, 4월 23일 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는 맨 마지막에 6월 10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높게 올려놓고 있었는데 계속 코멘트를 날리니까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업을 시킨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6만 원까지 목표주가 설정했을 때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BNK라든가 이런 쪽에서 16만 원으로 내놓은 거예요. 아니 그냥 제비 붙였지. 우리 강민정 애널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이제 공부는 했겠지만 이건 아니죠. 근데 그럼 못 가느냐 26만 원 아니라니까 30만 원 40만 원도 간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기술적인 해석은 누가 샀느냐의 기준이죠. 지금처럼 외국인이 때려 사주는데 1%씩 그것도 윗방향으로 슈팅을 날려가며 명분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서 양산을 뭐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 뭐 이런 코멘트가 어제 나왔다 오지 않아요. 또 갑자기 장중에 걔네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코멘트 날려줬을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내용이 보도자료로 한 번 더 나온 거겠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극대형주로 20위로 이제 올라온 한미반도체까지도 저렇게 그 전망치 보고서가 몇 군데 안 나온다라는 거. 시가총액 20인데. 그만큼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펀드멘탈적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26만 원씩 펀드멘탈적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내놔? 매출이 1억인데 1조인데 1조가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 같은 친구들, 얘 뭐 또 지주사잖아. 있어요? 없어. 하나증권 한 군데서 84,000원 내놨어. 에코프로 BM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사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뭐 코스닥 그래 1인데 얘는 그나마 좀 있네. 어? 그나마. 나머지는 없는 애들 많아요. 뭐 알테오젠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 시가총액 뭐 2위까지 올라온 코스닥 2위까지 치고 올라온 알테오젠 없어.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를 너무 크게 상향하고 있으면 버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망치가 밑도 끝도 없어. 유진은 21만 원, 신한은 30만 원. 방송 나오는 우리 또 이창훈이 같은 친구들, 대형 증권사도 아니잖아. 솔직히 뭐 그 증권사 사이즈까지 얘기하면은 인격 모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나와가지고 너무 지가 전문가인 척하니까 객장 직원이잖아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내용을 해석을 하는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뭐 그냥 보고서 하나 나와 있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 그것도 작년에 나온 거 그걸 바탕으로 매출이 3조가 나올 거 그건 아니지. 응? 한 명의 의견인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정상적인 업체의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게 이제 지금의 매출 사이즈나 이제 뭐 업황이나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기준. 그럼 BH 몇 개나 나왔을까? 얘도 뭐 그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없던 종목이라서 좀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어유, 야 무지하게 많네. 농담하는 게 아니라 BH 지금 그 컨센서스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고르게 전망을 한 거예요. 간혹 보면 무슨 뭐 기관들이 바보라는 둥, 그게 아니야. 저렇게 많은 보고서가 나와요. 저평가 기준에. 응? 대형 증권사 다 포함돼서. 엄청나죠? 5월부터. 아니, 농담이 아니라. 안 나온다니까요. 프리미엄이 높은 애들은 잘 안 나와.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셀트리온 얼마나 있을까? 셀트리온. 얘도 많네. 그냥 뭐 이것 많은 것도 아니지.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4월 달 거부터 해봐야 BH만큼뿐이 안 되잖아. 4월부터 다 포함해봐야.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포스코 피처엠? 포스코 피처엠도 뭐 그나마도 뭐 그렇게까지 거품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보세요. 어우 무지하게 많네. 무지하게 많네. 얘는. 응? 찾아보시면 되도 않는 쪽의 기준은 너무 이제 뭐 프리미엄이 높은 쪽은 거의 잘 안 나와요 보고서가. 삼성바이오스도 많고. 나중에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래서 금양 같은 애들 시가총액 지금 아무리 주가 빠졌어도 높죠. 금양 700억짜리 회사를 12조까지 땡겨놨던 금양. 그러나서 지금 무지하게 팔아먹고 있죠. 블록 등을 통해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 아주. 얘 지금 컨센서스 몇 개 나와요.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얘를 어떻게 금양을 근데 박순혁이는 금양이 엄청난 회사래잖아. 선대이냐고. 나쁜 양반,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선행매매해서 부당이익 7억씩 해 먹어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개인 그 유튜버 시청자들을 피눈물 나게 한 거냐고. 그분들한테 작년 말에도 2차전지 몰빵 시켜놓고 지금도 뻔뻔하게 여기저기 기어 나가서 헛소리하고 지들은 뒷구녕에서 선행매매하고 7억의 비공개 자료를 가지고 이제 7억의 부당 수익을 낼 정도면 금양에서만입니다. 그럼 몇십억이 돼버린 거지. 다 거지였단 말이야 둘 다. 생 거지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만지고 거기다 또 엔캠 또 선행매매 또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고 그 이창훈이 같은 친구들도 반성해야죠. 그 친구도. 엔캠 지금 몇 군데 나와 있을까요? 지금 엔캠도 없을 거예요 거의. 있을 수가 없지 얘도. 내용이 있어야 뭐가. 대신증권 하나 있네. 작년 대신증권 하나 있는데 코멘트인 거지 적정주가도 없어요. 작년 7월에 한통가 어디서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 3조 할 것 같아요. 정신 나간 거지. 그걸 갖고 나와서 깜짝 놀랐다니까 이창훈이. 유튜브 이렇게 저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제 거도 봐야 되고.
이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같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목이 그건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엔캠이 회사의 전망치는 3조고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2조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니 애널리스트의 평균도 아니고 한 명이 막말로 심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회사의 보도자료를 그냥 맹신하고 그렇게 써버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소용주는 또 나쁜 짓거리도 많이 해. 얘가 이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얘는 뭐 시총도 다 끌어올려놨죠. 밑도 끝도 없잖아요. 실적 전망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인 실적 나올 때는 선대인이 두고 몇만 명씩 동접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천 명? 몇만 명? 거기서 얘가 영업이익이 3조라 그랬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리고 주가 올라가고 본인은 저도 이거 샀어요. 선행매매 아니 쥐가 샀는데 선행매매지. 9만 원 이하에서 산 것 같더라고. 9만 원 이하에서. 그럼 맨날 얘기하는 거 자기 방송에서 좋은 회사라고. 근데 저는 갖고 있어요라고. 나쁜 사람이지.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원래 이제 한미반도체 차트까지 잘라서 원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체력이 안 돼. 몇 시간을 떠들고 있으니 뭐 지금 벌써 뭐 1시간 55분이에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기준의 BH LG노텍 영상인데 들어보시면 소름 돋을 거예요. 특히 이제 BH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이라고 치면 LG노텍은 오래간만에 새로 들어간 시가총액 5조 원대 오늘 6조까지 올라서 6조를 넘긴 그 흐름 속에서의 기준. 그리고 BH도 이제 좀 아쉽지만은 너무 많이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또 시간에서도 꽤 지금 많이 밀고 깨트리고 내려가 있어요. 마지막 물량도 뭐 저렇게 많이 물량이 11,000주씩 밑으로 던질 일이 뭐가 있을까? 전체 지금 시장이 미국 선물이 좀 밀리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닌데 미국 선물도 멀쩡한데? 우리나라 자체 뭐 있나? 아닌데? 그러고 따지면 또 LG노텍도 멀쩡한데? 뭐 하여간에 마감 이후에 제가 볼게요. 알테오젠은 또 뭐야 얘는? 험해수인가? 1.45 형성돼 있고 험해수인가? 뭔데 12,000주를 막아놨지? 오늘 갈등 무지하게 했잖아요. 근데 뭐 갈등 하나만 하면 어제 매수를 다 해놓은 거라 시간에서 상한가가 오면 땡큐지 뭐. 응?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왼쪽 하단에 이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뭘 하나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대처하시면 충분합니다.